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다소 복잡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정복하고자 한다면 제가 하는 이 복잡한 이야기를 복잡해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따라와 보시고 혹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많은 예문을 해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복잡해도 집중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문장 안에서 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명사를 전치사, 명사 이런 의미 덩어리로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 명사가 있을 때 이 뒤에 형용사라는 걸로 뒤에서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명사가 있을 때 이 뒤에 분사라는 걸로, 분사라는 모양으로 이렇게 꾸밀 수도 있다는 거,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집중해서 잘 하나하나 따져보기로 해요. 자, 우리는 분사라는 거, 기본적으로 분사라는 거는 현재 분사라는 것도 있고 과거 분사라는 것도 있지,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분사라는 거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동사에다가 ing 이렇게 붙인 모양이죠. 과거 분사는 일반적으로 동사에 이렇게 ed 붙은 이런 형태죠. 이런 분사라는 걸로 앞에 명사를 이렇게 꾸미는 이런 구조를 오늘 공부를 해볼 겁니다. 복잡한데 집중하세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제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명사 뒤에 형용사가 와서 뒤에서 이렇게 꾸미는 경우에는 이 중간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요.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하고 비동사하고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죠. 이번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는 명사가 있을 때 이 뒤에 분사라는 놈이 와서 이렇게 꾸밀 때에도 이 중간에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다? 이 중간에는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하고 비동사하고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다. 명사 뒤에 분사가 오든 명사 뒤에 형용사가 왔을 때, 명사 뒤에 분사나 명사 뒤에 형용사,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중간에는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하고 생략이 되어 있는 거구나. 이거 잘 기억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분사라는 이 구조 있죠. 이 분사라는 거는 나중에 보면은 이 관계대명사하고도 연결이 되고, 분사라는 거는 나중에 관계대명사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분사라는 거는 나중에 능동태, 수동태 이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문법 문제에 단골로 출제되는 게 분사, 이런 모양 형태죠. 이번 시간에 힘들더라도 집중하세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문을 가지고 볼까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난 아무것도 모른다, 영어 처음이다, 이런 기본이 돼 있고, 그 기본 하에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이 된 것을 논리적으로 이어갈 줄 알면 영어 공부는 끝이거든요. 그리고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 글 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견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 그것만 파악할 수 있으면은 수능 문제에 못 풀 게 없거든요. 즉, 그 중간에 꾀를 내 가지고 어떻게 빨리 뭐 스킬 같은 것이 있다든지 이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2개월 3개월 해가지고 영어 잘할 수 있다면은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영어 못하는 학생들이 왜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고, 우리는 그냥 아주 기본서부터 생각을 한다고, 기본서부터 나는 기본이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 제대로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저번에 더라는 단어가 보이면 뒤에는 일반적으로 명사가 하나 따라 붙는다. 문장을 의미 단위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끊어읽기 자꾸 얘기를 하죠. 끊어읽기라는 얘기는 그 의미 단위로 구분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떤 문장을 10번을 끊어서 이렇게 읽었어요. 그럼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근데 조금 내공이 쌓여가지고 이제 조금 길게 끊을 수 있다. 10번 자르던 거를 5번만 잘라서 읽을 수도 있다. 그런 데서 시간을 주는 거예요. 막 단어 추려가지고 상상독해 하지 마시고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의미 단위로 정확히 끊어가면서 연습을 하세요. 자, 다시. 더라는 단어가 보이면은 뒤 명사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명사까지
이렇게 잘랐어요. 그 다음 sitting 다음에 전치사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안 보이죠. 이 말은 또 어디까지 또 지금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얘기죠. 어디까지요? 아, 여기 동사가 보이는 걸 보니까 아, 여기까지가 전체 문장은 주어구나. 그죠? 주어 다음에는 제가 은는이가 이런 말들 붙여보라 그랬죠? 그래서 the woman, 저 여자는 sitting on a bench over there. 저기 벤치 위에 앉아있는 저 여자는 is my mother. 우리 엄마입니다. 아주 쉬운 문장이죠. 자, 해석은 누구나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중학교 1학년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한번 볼게요. 제가 좀 복잡하다 그랬죠. 이번 시간에. 좀 전에 우리는 이런 얘기 했어요. 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뒤에 형용사나 형용사, 이 뒤에 분사, 명사 뒤에 형용사나 분사로 뒤에서 이렇게 꾸미는 경우에는 이 중간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다?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거하고 비동사하고 생략이 되어 있는 거다. 이거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암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볼까요? The woman이라는 단어 뒤에 sitting이라는 분사예요. 분사 ing 되어 있죠? ing에 이 분사로 이렇게 꾸미고 있다는 얘기예요. 앉아있는 여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여기서 현재 분사 이거 하나 또 어려워요. 이번 시간에 이거 한번 볼까요? 현재 분사라는 것도 있고 과거 분사라는 것도 있죠. 현재 분사라는 것은 그 주체가 동작을 한다. 어떤 능동음이라는 얘기예요. 과거 분사라는 것은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받는다. 수동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능동음일 때는 이렇게 ing 형태 현재 분사를 쓰면 되는 거고, 수식을 할 때 수동음이라면은 pp 과거 분사로 명사를 꾸미면 되는 거예요. 완전 복잡하고 어렵고. 자, 다시 이 내용, 또 이 내용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돼. 암기를 하세요. 암기. 자, 이 문장 다시요. The woman 다음에 sitting이라는 분사로 꾸몄거든요. 분사를 쓸 때는 현재 분사를 쓸 건지 과거 분사를 쓸 건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여자가 지금 앉아있다 이런 얘기죠. 누가 억지로 앉혔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문장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sit이라는 단어에다가 ing 이렇게 붙여서요. 복잡해요. 자, the woman 다음에 명사 뒤에 이렇게 분사가 있을 때는 주관대 비동사 이런 거 생략돼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 우리는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주격 관계대명사 사람이니까 앞에 선행사가 who, 그 다음에 is 이런 말 넣어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그죠? 어디? 어려워요. 자, 볼까요? who is sitting 넣었다 그래보세요. who is sitting? is sitting 이게 동사 덩어리죠. 이렇게. is sitting. 이게 능동 형태예요? 수동 형태예요? is sitting 이 단어는. is sitting. 능동이죠? 능동. 비동사 뒤에 pp가 나와야 수동인 거잖아요. 근데 비동사 뒤에 ing. 이거는 수동이 아니라 능동 형태예요. 그래서 능동이라는 거는 이 주체가 동작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자꾸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번으로. 자, 같이 볼까요? 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시작해보세요. 자, 어렵잖아요. 더라는 단어 뒤에 명사, river. 그 다음 봤더니 through라는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 전치사 목적을 하는 명사.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주어고, 이 동사 보이죠? 주어만 우선 해석해볼까요? 이 지역을 through라는 얘기는 통해서 이런 얘기죠? running, 흐르고 있는 그 큰 강은 is called, 불립니다. 한강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river, 이 명사를 이 분사라는 걸로 뒤에서 이렇게 꾸미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뒤에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다 그랬죠?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which is 이렇게요. 자, 이놈 넣어놓고 나서 또 생각해보세요. which is 넣어놓는다면은 is running 이게 동사 모양이 되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is running 이게 동사 모양이 된 겁니다.
강이 흐르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강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이거 수동의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쉽게 강이 지가 흐른다 이런 의인을 하고 있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 이 지역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그 큰 강은 그 다음이 동사죠. 동사 모양을 보면 항상 능수 자타 이런 거 따져보라 그랬죠. 자, 여기서는 우선 이것만 따져보세요. It's cold. 이 강이 부르는 게 아니라 불려지는 거죠. 한강이라고. 그때는 불려진다 이런 수동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써야 된다? It's cold 이렇게 수동 형태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다음 자, all the books 이렇게 잘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주어 찾아보세요. belonging to this library 여기까지죠? belong to 이 말은 어디에 속하다 이런 표현 알죠? 자, 이 도서관에 속해 있는 이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은 이게 동사죠? are numbered. number 이 말은 숫자를 매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책들이 숫자를 매기는 게 아니라 숫자가 적혀져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동 구조를 써야 말이 되는 거죠. 수동 형태. 자, 시리즈별로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자, 3번 snacks 명사를 잘랐습니다. 분사라는 걸로 꾸미고 있구나. containing 잘라보세요. 같이. containing a lot of fat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주어. 주어만 해석을 하면 주어 다음에 은는이가 a lot of fat 많은 fat 지방을 포함유하고 있는 스낵들은 not good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이런 얘기겠죠. 동사입니다.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사 뒤에 분사로 꾸미고 있으니까 여기는 which 그 다음에 are 이 정도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넣어놓고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snacks which are containing 이게 지금 동사 부분이 된 거죠? 능동태인가요? 수동태인가요? are containing 능동태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또 어려운 얘기예요. 여기서 contain이라는 단어는 가지고 있다, 포함한다 이런 타동사잖아요. 뭐를 가지고 있는데 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ontain이라는 단어 뒤에 목적어가 요놈이 된 거예요. 이게 목적어. 이 a lot of fat 이 말은 전체 문장은 목적어가 아니고 snacks which are containing a lot of fat which are containing 이 containin이라는 단어의 목적어인 겁니다. a lot of fat 이 말은 전체 문장은 목적어가 아니고요. 자, 이해 갔습니까? 여기다가 수능 문법 문제 같은 데서는 containing ing를 안 쓰고 ed를 이렇게 쓰는 거지. ed. 그리고 맞냐 틀리냐. 맨 이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분사 나올 때마다 계속 생각해 보세요. 나올 때마다 내가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다. 왜 여기 ing를 썼는데 왜 여기 어디다가 왜 pp를 써야 되는 건가.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때까지 자꾸 고민해 보세요. 왜 ing를 썼는가? containing 이게 능동태잖아. 뒤에 목적어가 있잖아. 목적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능동태를 써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어렵지만 결국은 알아야 돼요. 대충 해서 단어 빼맞추고 이건 아니에요. 알려면 확실히 알고 모르면 아예 몰라버려야 돼요. 오케이. 4번 보겠습니다. people 명사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데 자 그리고 제가 보세요. 글을 읽을 때는 육하원칙 있죠. 육하원칙 자꾸 생각하세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꾸 생각해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자꾸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앞으로 저희는 수능 지문 보면서 긴 지문 보면서 이런 거 많이 연습을 해볼 거거든요. 제가 미리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wanting to take this examination 이 시험을 치르길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험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ng를 썼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고 여기는 물론 뭐가 생략이 되어 있다? who are 이런 말이 생략이 되어 있겠죠? wanting 이 사람들이 원하는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능동 구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데다 ed 써놓으면 땡이죠. 능수 자꾸 따져가면서 왜 ing를 썼는가 이런 거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people,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wanting, 이 시험을 치르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은 require,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요구되어진다. 이런 수동입니다. 수동. 자꾸 따져야 돼요. 자, to fill in this form, 이 폼을, 이 양식을 작성할 것이 요구되어진다. 이런 뜻이네요. 수동, 능동음이기 때문에 ing. 오케이? 자, 다음 5번. 자, surprisingly, 놀랍게도 더 뒤에는 명사. 여기까지. 자, 보세요. saying hello to 이따 to 단어가, to라는 단어가 보이면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든 명사가 나오든 아무튼 to가 나오면 뭘로 쓰는가 꼭 찾아보세요. to us. 전치사죠? 전치사는 꼭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전치사는 해석한다. 부정사는 해석하지 않는다. 우리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그 친구는, 우린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 주어 동사를 구분해야 되는데 the companion saying hello to us. 동사 안 보여요. 또 잘라볼까요? 전치사 at the gate of the expo.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엑스포 그 문에서 우리에게 hello라고 인사하고는 그 친구는 로버트였었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오케이. 여기서 이게 동사고, 여기서 saying이라는 분사를 이렇게 꾸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hello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ing를 써야지 이런 데다 said 이런 말 쓰면 틀리는 거죠. 그죠? 물론 여기는 또 자, who 시제 맞춰가지고 was 이런 말 넣어볼까요? 이렇게 the companion who was saying hello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관계대명사 비동사를 넣어놓고 나서 보면 was saying 해가지고 능동태가 된 거죠. 능동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친구가 hello라고 말하고 있는 동작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다 ed 써놓으면은 안 되는 거죠. 자꾸 헷갈리지 말고 자꾸 정리해 보시고, was saying 이 뒤에 hello 이 단어는 say라는 단어 목적어예요. 인사 hello라고 말한다 이런 뜻이죠. hello를 말한다, 인사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오케이. 자, 복잡하지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복잡하지만 제가 하는 말 자꾸 이해하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힘들어도 의견 또 달립니다.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자, 문장이 조금 긴데 자꾸 생각해 보게요. 오케이. 제 만일 뭐뭐라면 이런 접속사라는 거죠. 접속사 뒤에는 주동, 접주동 이런 어순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거는 하나하나 좀 챙기세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if 다음에 주동 나와야 되는 거죠. 주어를 찾을 준비. 더가 보이면은 명사.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할까요? getting into a taxi. into 전치사. get into 타다 이런 뜻이죠. get into. 아무튼 get into의 수거를 모르더라도 into라는 전치사니까 여기까지 명사. 전치사니까 명사같이 잘라면 되겠구나. 그 다음 동사가 보여서 여기까지가 주어구나. 주어만 우선 해석을 해볼까요? 택시에 타는 그 사람이 이런 뜻이죠. 택시에 타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the person, 이 사람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ing 써야 돼요. 동작을 한다. 택시에 타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ing, 능동. 물론 여기는 who is 이런 말 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is getting into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 형태죠. is getting into. 오케이. 만약에 택시에 타는 어떤 사람이 asks 부탁을 한다면 무슨 부탁을? to be taken 여기까지. 부정사인데 BPP 부정사 있죠. 부정사 분사 동명사 이것도 능동 형태 수동 형태 반드시 하셔야 돼요. to take 아니라 to be taken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데려다 달라고 어디까지 어떤 역으로 데려다 달라고 어떤 승객이 부탁을 한다면 이런 뜻이죠. 다음 the driver 운전자는 must be able to do so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데려다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without asking for directions 어떤 길을 물어보지 않고 승객한테 길을 물어보지 않고 이거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래서 동명사라는 게 나온 거예요. 길을 물어보지 않고도 운전자가 그 승객을
승객이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자꾸 짚어봐야 될 거 생각하면서 읽어봐야 돼요. 자, 다음. 자,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들이 involving, 포함하고 있다. 뭐를? 이메일과 인터넷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as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쓰임이 있거든요. as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쓰이거든요. 여기서는 우선 as 다음에 우리는 주어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동사 보이죠. 그럼 여기까지가 주어고, 그러면 as라는 단어 뒤에는 명사가 하나 붙은 거 보니까 여기서 as라는 단어는 전치사로 쓰인 거네요. 전치사로. 자, as an educational tool, 교육 도구로서 이메일과 인터넷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그죠? 교육 도구로서 인터넷 같은 것을 활용하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런 얘기예요. booming,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기를 끈다, 이런 얘기죠. 세계적으로, 이런 뜻이네요. 그럼 이런 프로젝트들이,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런 인터넷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메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는 ing를 써놓은 거고, 이 사이에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비동사가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자면은 which are, 이런 말들 이렇게 넣어놔야 돼요. 넣어놓고 났으면 are involving 해가지고 능동 형태죠. are involving, 능동. 그럼 involve 이 단어가 타동사잖아요. 뭐뭇을 포함하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를 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생각하세요. 귀찮아도 해야 돼. 이거 아니고 대충 대충 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제가 전에 전치사로 시작을 하면은 뒤에 명사가 하나 붙고 카마가 있으면 뒤에 주동 아니면은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 그죠? 전치사로 시작을 했는데, 잠깐 올리겠습니다. 전치사로 시작을 했는데 명사가 나오고 카마가 없으면 이 뒤에는 주동 아니면은 동주. 이거 꼭 암기해놔야 된다 그랬죠. 이런 걸 암기해놓고 있다가 문장 안에서 자기가 찾아낼 줄 알면 영어 공부 끝.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전치사. 그럼 뒤에 명사가 전치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 빨리 하셔야 돼요. 전치사로.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왔는데 카마가 있네요. 카마가 있어요.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더니 카마가 있어요. 그럼 이 뒤에 어수는 주어 동사 아니면 명령문이라고요. 동사로 시작하는. 근데 카마 나오고 명령문인가 동사로 시작하는가 봤더니 아니죠. 그럼 이 말은 이 카마 뒤에는 어순이 주, 동 이렇게 이어질 거다. 빨리 미리 알고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럼 people 다음에 잘라볼까요? 명사를 잘랐어요. 와, 분사라는 걸로 이렇게 꾸미고 있구나. pretending to be news announcers and, 여기까지 자르면 되겠네요. news announcer, 그리고 경찰인 척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pretend to라는 표현은 뭐뭐인 척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분사를 꾸몄다는 얘기예요. 아나운서, 경찰인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뜻이죠. 이 사람들이 아나운서인 척하는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 그렇기 때문에 ing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ed 써놓으면 땡이죠. 땡. 여기는 물론 뭐가 생략이 되어 있다? 명사 뒤에 분사니까 who, 그 다음에 were 이렇게 넣어볼까요? 시제 맞춰서. 자, 아나운서, 경찰관인 척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describe, 이거 무슨 말이죠? 설명하다, 묘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설명했습니다. 설명하다, 동사 보면은 능수자타, 자꾸 따지라 그랬어요. 능수자타. 그럼 이 사람들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를 설명했는데, 이런 목적어, 이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뒤를 봤더니, 이상하네요.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 보이죠? 전치사. 전치사가 명사까지 잘리니까, 여기까지예요. 그죠? 그럼 이 형광펜을 싹 빼놓고 나서 보면은, 사람들이 설명했습니다. 뭐를? 이거구나. 이게 목적어라는 거구나. 보세요. 동사 뒤에 바로 목적어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전치사가 이렇게 삽입이 될 수도 있구나. 이걸 하나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고요. 제일 좋은 문법 공부는 이런 문장 안에서요. 절대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 하나하나 힘들지만 차분하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깨우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설명했습니다. 뭐를요? 화성으로부터 위험한 공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막 설명을 했다, 묘사를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제가 이제 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 in great detail, 디테일이라는 단어 어렴풋하게 뜻 아시는 분이 있어요. 디테일 이 단어가 내가 뭐 자세히 설명하다, 뭐 사전에 봤더니 뭐 상술하다, 뭐 이런 어려운 말도 나오고, 그럼 설명하다, 네, 이렇게 만약에 디테일이라는 뜻을 알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걸 품사를 동사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라고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어떤 단어의 품사를 자기가 문장 안에서 그 품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는 in이라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디테일, 이 단어는 명사예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말이요. 만약에 디테일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이만큼을 똑 빼버리고 읽으면 돼요. 쏙 빼버리고, 싹 빼버리고, 형광펜 빼고 읽으세요. 그냥 설명했습니다. 이 공격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 분사가 되게 어려운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를 다 이해하시는 분은 잘하시는 분이에요. 잘하시는 분이에요. 조금 헷갈린다 이런 분은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명사가 있을 때 이 뒤에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꾸미는 거를 이렇게 해볼 거거든요. 명사 뒤에 과거 분사가 나왔을 때 이 경우들을 또 해볼 건데, 그때 또 현재 분사하고 또 한번 우리가 헷갈리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자꾸 헤매고 이렇게 해보면은 그런 데서 내가 많이 고민하고 헤매볼수록 제 실력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잘 생각을 하시고 힘들더라도 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만약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많은 예문, 사실은 예문을 많이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유튜브 이런 강의가 한계가 있고, 또 여러분 집중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한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길게 장황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지문 몇 개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은 반드시 댓글 남겨주시고, 수업한 내용 중에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어려운데 잘 따라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데 구독, 좋아요 이런 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